이영철 작가님을 모시고 어떤 그림에 대한 이야기 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또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보고 그리는 화가는 아닙니다. 본 것을 그립니다. 형이 그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교과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 교과서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제 길을 직감했습니다. 그 나온 그림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색도 아름답고. 그래서 야 나도 이런 거 그리는 사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 엄마한테 학교 보내달라고 때렸었죠. 나도 내일부터 형들 학교 가겠다. 근데 아버지 엄마는 좀 오해를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드디어 뭐 인물이 나오는가 오해를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제 책을 보고 싶었거든요. 제 그림책이 있어야 뭘 딱 그렸잖아요. 저는 이제 엄마 마음을 살려고 마당도 썰어놓고 또 막 마루도 닦아놓고 그럼 엄마가 뭘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러면 엄마 나 저 크레파스 하나 이렇게는 어디 고사리에 뜨든지 하든지 사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도 그리고 또 좋아하는 걸 하니까 또 상을 받게 되잖아요. 대회 나가고 상을 받아오면 또 그 재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는 나는 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좋아하니까 자꾸 많이 하게 되고 많이 하니까 그쪽은 좀 잘하게 되고 그럼 또 칭찬받으니까 더 그게 힘이 나니까 또 그거 하게 되고 전공하겠다 하니까 결국 아버지랑 이제 충돌이 생겼죠. 아버지가 이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사랑이었는데 그때는 그걸 몰랐죠. 내 하고 싶은 걸 반대하니까. 저도 나중에 어른 돼서 아버지가 돼 보니까 자식이 하려고 하는 거를 반대하는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나고 가출행도 해보고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한 혼자서 학교를 다녀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결국은 집을 돌아왔죠. 그 방문을 열었는데 온 가족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엄마, 그때는 이제 여동생도 있었고 형, 동생 그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내다보는데 그 10개의 면이 저를 올려다봤죠. 그 짧은 순간인데 참 그 시간이 길었어요. 그런데 금방 어머니가 그 아랫목을 탁 제끼더니 밥공기를 탁 올리시는 겁니다. 그때는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밥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이제 나가고 난 그날부터 계속 끼니 때마다 밥을 이제 묻어놨다 그랬어요. 들어오면 이제 따뜻한 밥을 먹이겠다고. 그게 이제 그 그럭저럭 한 달이 넘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사랑을 내가 받는 아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제가 빈 그릇이 있었죠. 이분들한테 내가 뭘 해드릴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빈 그릇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갚지는 못했지만 이 마음속에 있는 빈 그릇에다가 꽃을 가득 그려서 두 분한테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그림에 이제 처음 그린 거는 이 꽃밥에 바깥에 꽃을 가득 담고 거기에 이제 그린 남녀가 아버지 엄마예요. 아버지 엄마 젊은 시절 사랑 처음 하는 시절 그 모습을 그렸는데 그걸 이제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결혼을 했고 또 우리 애도 지금 크면 그렇게 살 거잖아요. 이게 인생이 다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담고 싶은 거는 근본적으로 사랑입니다. 호랑이든 뭐 연인이든 사랑인데 아낄 애입니다. 사랑애가 아니고 아낄 애. 그러니까 애지중지한다는 그 애자입니다. 그럼 사랑은 언제가 가장 애지중지하냐면 첫사랑 때 처음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잖아요. 그 다 이야기도 들어주고 무거운 짐도 들어주고 그 뭐든 대신 해주고 다 해줍니다. 기다려주고 그거는 아끼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아끼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네가 해라 그리고 왜 자꾸 바꾸려고 들고 내가 안 바뀌려고 하고 그거는 사랑이 바뀌는 게 아니고 아끼는 마음이 자꾸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통해서 아끼는 마음을 되찾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담은 게 제 그림 보름달. 제 그림달이 보름달이 꼭 나오거든요. 저거는 이제 우리 마음의 원형, 둥글고 우리는 환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 인생은 맨날 둥글고 환하진 않잖아요. 그래 괴롭고 힘들 때는 우리가 원래 둥글고 환한 존재니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또 늘 그 달이 보름달도 환하진 않는데 화났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달 스스로 비춰내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태양이라는 존재가 비춰줘야만이 드러나거든요. 그 내가 잘나고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부모님을 포함해서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빛난다는 걸 알고 겸손하고 감사하자. 그러니까 잘 될 때는 겸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힘들 때는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외부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았다 나빴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항상 어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평화고 행복이다. 그래 따지면 사실 그렇게 기뻐할 일도 하고 그렇게 슬퍼할 일도 없는 거죠. 그런 마음, 그게 결국은 제가 담고 싶은 그림의 사랑과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표면적인 아름다움과 이 아름다움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할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예쁘고 아름다운데 그거는 표면적인 거고 저 아름다움이 왜 오는가? 왜 아름다운가? 그죠? 그거는 저는 이런 생각을 담았습니다. 여기 이 꽃이 피자면 이렇게 많은 꽃이 피자면 이 많은 씨앗이 있었겠죠. 이 씨앗을 품고 있는 땅 속에 흙이 있잖아요. 그죠? 흙에는 먼저 살았다가 죽은 그 동물과 식물들의 요즘은 사체들이죠. 사체들이 썩은 거름이 품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걸 먹고 이제 씨앗이 하나 올라와서 이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름다움의 뿌리는 슬픔과 괴로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밝고 화려하고 행복한 거랑 슬프고 괴롭고 힘든 게 사실 뗄 수 없는 거죠. 겹쳐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따로 분리 생각하니까 슬프고 괴로운 거는 안 하고 싶고 아름다고 좋은 거는 갖고 싶고 근데 그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괴로운 거죠. 아름다움의 뿌리는 이거니까 그걸 그리고 나니까 저도 괴롭더라고요. 제 기질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굳이 괴롭다고 그게 아름다운 걸 바치라고 내가 막 뜯을 게 아니고 그냥 아름다운 걸 그리고 그게 어머니가 이런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성이가 맞고 또 그게 또 사람들한테도 또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처럼 이런 어린 시절에 순수한 마음을 이제 가져와서 그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 속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다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 속에 있고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예쁘다 아름답다 한다면 이미 보는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동기감을 하는 거거든요. 더 근본적으로 원래 아름다움이란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괴로운 거랑 뗄 수 없는 불의의 관계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의 뿌리를 보고 긍정하는 그런 마음, 그걸 갖게 하는 치유의 뭡니까 길을 열어주는 그런 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거랑 여기에 있는 그림이랑 요 문양이 똑같아. 이것도 어떤 문양인지. 예, 맞아요. 그건 뭐냐면 아주 우리 고대 시대 암과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뭐 시간의 의미거든요. 시간의 의미인데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현재라고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막 도착한 미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보이는 현재는 지금 막 도착한 미래고 그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막 떠나는 과거잖아요. 근데 현재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현재라고 말하는 순간 미래가 딱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왔구나 하는 순간 또 이게 과거가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현재는 딱 잘라서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쌤하고 저하고
그 나란히 집을 같이 샀어요. 같이 샀는데 암만 쳐내면 담은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담을 쳐놨습니다. 그럼 그 담은 내 걸까요? 선생님 걸까요? 담은 그렇습니다. 이 담은 누구 거예요? 친사람 거예요. 만약에 그걸 지자체에서 쳐줬으면 그러면 연기실 겁니다. 이렇게 바로 그거죠. 그 담이라는 게 결국은 현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면 담이 이쪽은 내 거고 담이 저쪽은 그 선생님 거라면 그 담은 중간은 또 쪼개다 보면 어때? 그것도 뭐 없잖아요. 그게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해서 중첩돼 있다는 거죠. 그죠? 과거와 미래가 중첩돼 있는 게 현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차이가 반복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예를 들어서 그 차이가 만약에 1000년이 지나갔든 1000년 후가 다가오든 같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결국은 다시 말해 그때 사는 사람의 사랑이나 또 앞으로 다가올 사람들의 사랑이나 지금 우리의 사랑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 형태가 좀 다르고 옷이 다르고 말이 다르겠지만 결국 그 우리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똑같은 거다. 똑같은 사랑이다. 그 저런 문양에 담은 거는 저쪽이 어떻게 저그림이잖아요, 그죠? 예, 저거는 담은 거는 저기 저 울주에 가면 그 암벽화 있잖아요. 올해서 나와가는 그쪽 그 지역의 그 문양이거든요. 그렇게 그 당시에 그 살던 사람의 사랑이나 지금 사랑이나 또 한 1000년 지나면 또 이런 것도 또 많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때 또 우리를 발굴한 그 미래인들이 발굴한 또 그거나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그 하는 사랑, 행복 이런 마음은 인간이라면 같은 선에 있다, 이런 중첩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가끔 물어봅니다. 이게 호랑이죠 하면 호랑이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고양이죠 하면 고양이입니다 하고 이게 벚꽃이냐고 하면 네 벚꽃입니다 하고 살구네 가면 살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려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보는 사람 거거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보는 사람이 이게 예를 들어서 구슬촌에 가면 구슬초로 하고 그 보는 사람이 이제 느끼는 대로 그게 다 맞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마음의 풍경화를 그린 거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마음이 풍경해서 반응하면 그게 이제 답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작가님 작품을 그냥 이제 사진으로 많이 봤거든요. 네. 오늘 이제 보니까 작가님 갖고 있는 선한 문내가 어떤 자연이나 대상을 저한테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애정을 갖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런 꽃밭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많이 이제 취미생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제가 이 말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꽃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전에 엄마들이 이제 정말 아까 애지중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애지중지한 사람에 대해서 밥을 담을 때 고봉으로 담으면서 굉장히 손으로 만지잖아요. 그래서 그 꽃이 굉장히 오늘 참 이렇게 그 사진을 봤을 때하고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정말 정성스럽게 그 밥알을 다듬듯이 그렇게 했고 또 설명을 들으니까 저 꽃밥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삶의 어떤 영속성 아니면 순환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당신이 그림이 예쁘다 이런 걸 떠나서 오늘 얘기를 작가분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떤 본인의 어떤 작가로서의 삶 아니면 그 이제 인간으로의 삶 자체를 굉장히 성찰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참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걸로 일단 마치고 그냥 편안하게 그림 감상하시면서 개별적으로 또 이야기도 하고